대통령은 결단하라 국민의 명령이라 선관위 서버여러 구국의 영웅 되라. 서버가 선관위 서버가 선관위 서버가 국민 모두 하나 되어 이 노래를 불러보세. 대한민국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오리라. 서버가 선관위 서버가 선관위 서버가 국민 주권 탓하다 들아 국민의 명령이다. 대적들을 데려가라. 어디 이거 깃발 여기 해놓은 거네. 유난히 추위를 타서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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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의 척결을 한국과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풀려서 밖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매일 집회는 합니다. 근데 수요일까지 합니다. 수요일까지. 엄마 뭐해? 엄마 오늘 약속 있잖아. 지금 나가려고. 왜 이렇게 빨리 나가? 교통비 아까워서 걸어가려고.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걸어가려고? 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나가 뒤져라! 범죄 일당 사형! 시간이 됐으므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퇴장에서 서주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1절만 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송국 승려가 호구 국민의 문명 맺겠습니다. 다 같이 문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김선욱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또 우리 집회하라고 날씨가 또 따뜻한가 봅니다. 우리 특별하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이 부정선관위, 이 부정 진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거를 지금 도둑 맞고 있는데 5천만 국민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저 짧게만 또 부정선거를 말하자면 어떻게 선관위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공산당의 높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왕훈인 같은 놈들을 그게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기 국정원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서버가 해킹이 된다고. 그 전자 개표가 개표하는 순간 표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정보당국 출신의 그 탈북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쉽다고. 국정원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냥 거의 뭐 새끼손가락으로 몇 가닥 누르면 바로 해킹될 정도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고 그 김대중이가 부정선거 개표기 제작하라고 해가지고 그 개표기 제작한 사람이 우리가 김대중으로 부정선거 개표기 했다고 시인한 거를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국민들은 김대중이가 뭐 괜찮은 놈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빨갱이로 가다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 붙었는데 도무지 우리 개딸분들과 모는 좌파분들은 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새빨간 거짓말. 그게 빨갱이가 거짓말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히 국민 여러분 빨리 깨어서 5천만 국민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지금 저 중앙선관위에 왜 여기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 중앙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서버에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까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까면은 진짜 김대중 때부터 빨갱이들이 막 수두룩하게 잡힐 겁니다. 그거를 미국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왜 성조기는 여기다 두냐고. 왜 성조기는 왜 두냐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우리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했을 때 성조기를 자기네들이 다 이겨줬으니까 성조기 달려고 하니까 더글라스 메가드가 아니라고 태극기 달라고.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역대 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 제국, 뭐 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처럼 그 역사가 규명되고 발견되고 그거를 기점으로 각 나라마다 역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역대 큰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국가로서 지탱해주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 미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뜯어 넣어가지고 지금 가치로는 1,000조 가까이를 갖다가 6.25 전쟁을 도와준 미국인데, 제명이가 오히려 그 값을 다 미국한테 떡지 살려고 다 그런 희한한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인데, 깨달읍시다.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요? 베네수엘라보다. 진짜 박정희 대통령 친미 성향을 가진,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자주성의 경제 발전과 또 대한민국 무조건 친미가 아니라 또 자주성도 있고자 했던, 근데 그들이 다 무엇을 보고 자주성을 가졌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국민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한 만큼 먹고 사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배우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 나라를 본뜨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생각해보면은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습니까? 엄청 많은 자원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뭐 기름 빼고는 엄청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 다음으로 잘 살지 않을까요? 근데 저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못 사는 데다가, 못 사는 나라들은 무기라도 개발 조금 하지. 쟤네들은 무기를 그냥 핵에다가 다 쳐 넣어가지고 다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다 빼돌리는 자파가. 그러니까 개딸들은 그냥 저기 월북해요, 월북. 북한으로 가지 왜 계속 새빨간 선동된 사실만 믿고 역사의 진실은 보지 않고. 진짜 이게 무슨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개딸분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이러이러해서 탄핵합니다. 그게 다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다시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윤석열도 부정선거로 됐나? 아니 이재명이 250만 표를만 정도 하면은 윤석열 이길 줄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왜 계속 그렇게 진실을 보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로 그리고 저 더불어 미친당, 그 선적격 당 그 해산됐지만 더불어 내란당의 모든 내정을 그들이 다 하면은 참. 하여튼간 우리 개딸분들이 저희 그 채널에 단골이셔서 개딸분들 좀 새빨간 거짓말, 선동된 사실에 사시지 마시고, 스탈린이 표 세는 놈이 답이라고. 전혀 유권자가 권위가 아니라 세는 놈이 그냥 조작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탈린을 아주 추종하는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라는 아주 전세계 제일 새빨간 거짓말로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우리 진짜 애국 시민들 깨어납시다. 새빨간 거짓말에 이제 선동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딸분들도 들으라고 연성기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미군하고 같이 그냥 국회에 빨갱이들 그냥 너 북한하고 이거 통했잖아 하고 빨갱이 국회의원 잡고 통했잖아 잡고. 근데 그들도 깨우치라고 가장 선하게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검사라는 양심으로 예전에는 순진하지만 이거 알고 보니 다 문재인 나라 다 팔아먹는 거네 하고 돼서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파 국민들이 좀 마음이 열분했지만, 내 생각에 제명이부터 잡고 차근차근 문재인까지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직으로 했을 때 저놈의 서버 못 가니까 예? 저 선관위 털려고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도 못할, 그래서 계엄까지 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개딸 여러분들 그리고 빨갱이 여러분들 그만 좀 이 민족 망치는 일 하지 맙시다. 예? 선동된 사실만 믿고 대한민국을 진실 가운데 세우지 못하게 하는 저 새빨간 거짓말들에 예? 선동질 좀 대지 맙시다. 예? 역사를 저기 그라운 씨 같이 그런 투명한 분들한테 좀 역사를 투명하게 좀 배우고, 또 요즘은 마이클리 그 전 CIA 요원 출신들, 우리나라의 굵직한 역사는 그 마이클리 그 할아버지가 다 진짜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대한민국 다시 정신 차리시고, 지금 미국에 돈이 많이 갔지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5배, 10배 늘려서 그들은 절대로 혈맹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는 우정으로 하지, 저 제국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악랄한 나라 아닙니다. 미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짓밖에 안 했어요. 하여튼간 우리 개딸 여러분들 그리고 예? 우리 빨갱이 여러분들 자백하고 예? 그리고 진짜 나라가 꼴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YTN에서 봤는데 간첩이 잡히면은 바로 확실한 간첩 혐의가 있으니까 북한에서 지령받고 왔으면 해야 되는데 뭐 간첩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재판받고 막 다 옛날 같았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 전두환 대통령 같았으면 다 죽였는데 예? 하여튼간 그리고 빨갱이들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왜 불륜죄를 없애가지고 대한민국 불륜이 판을 칩니까? 그리고 상관들이 저기 부하 직원 마누라에 대해서 넘볼 자유가 있습니까? 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 민주당 쪽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내부의 불륜하는 불륜 성매매. 왜 불륜죄 폐지해서 이 나라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왜 성의 자유라고 하면서 이게 올바른 성관계가 옳은 거고 이것이 아닌 거를 말하면은 명예죄라는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아닌 걸 아니라고 그게 아니지. 그게 맞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책임져서 아이도 나보다 아이를 사랑하려고 아이를 갖는 거지, 남녀가 쾌락하려고 만납니까? 그게 궁극적인 겁니까? 왜 남자끼리 해가지고 그 병이 오지 않습니까? 왜 병이 옵니까? 홍석천이 대한민국에 20년 전에는 홍석천이 20년도 더 전인가요? 방송 금지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웃기려고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놈이라서. 근데 그 놈이 나오고서부터 자유 거리다가 에이즈 환자가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 상승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뭐 자주적인 정체성인 척 그렇게 성이 타락하면은 쾌락을 쫓는 거지,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큼한 거지.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하는 짓은 다 이상한 거예요. 다
예? 그 얼마나 이상해요. 그 얼마나. 그래서 진짜 예? 그 진실 가운데 섭시다. 예? 오늘 그 6.25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을 좀 조금 몇 개 읽고 왔는데 몇 단락을 읽고 왔는데 그 김성주 그 놈이 그 6.25 때 예, 그러니까 짝 원래는 김성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마이클리 선생님께서 진짜 항일 운동가 애국자 진짜 김일성이 말해야 되는데 가짜 김성주가 김일성이라는 역사 싹 다 가져가 가지고 20살 어린 놈이 자기 뭐 6살 때 뭐 했고 13살에 뭐 했고 그게 뭡니까 진짜. 옛날에 저기 뭐 로물루스 레물루스가 뭐 늑대젖을 먹고 그래도 걔네들은 뭐 과거에 대해서 과장하지. 얘는 완전 딴 사람을 갖다가 자기 역사를 20살 어린 역사로 다 짜맞추려고 얼마나 소설을 쓰는지. 근데 그거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김성주가 저 6.25 50년도 6월 25일 새벽 3시에 지금 저 나쁜 이승만이 쳐들어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단했다.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치고 6.25를 4시에 5시경에 우리가 그딴 식으로 모든 게 거짓말 아닙니까? 저 김성주, 저 북한의 가짜 김일성이 진짜 이재명도 가짜 아닙니까? 예? 소년 범위. 갑자기 제도가 빨갱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소년공으로 하면은 과거에 죄 숨겨준다. 이런 제도가 갑자기 그때 생겨가지고 소년공이 되고. 예? 야, 정말 새빨간 거짓말에서 우리 국민들 깨어납시다. 예? 아예 진짜 북한이란 나라 역사상 최악의 나라 아닙니까? 아예 남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얼굴만 뚱뚱하게 좀 그 당시 먹을 게 없으니까 얼굴이 뚱뚱하게 좀 생겨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그게 그러니까 저 김성주 그러니까 가짜 김일성이 북한에 신격화한 놈은 저 그 당시 저 공산당의 간첩인 거죠. 간첩이 세운 나라예요. 간첩이 남의 신분까지 도용한. 어차피 첩보원들은 남의 신분으로 살아서 국가 이득을 주니까 첩보에서 근데 역사까지도 다 빨갱이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역사도 저 중국이 얼마나 그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역사도 다 망가뜨리려고 아주 지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본도 그런 게 있지만 일본은 2005년도에 일본 왕실이 백제의 후손인 걸 밝혔어요. 유전학이 다 발달하고 다 역사가 검증되고 일본은 그래도 진실로 우리나라보다 되게 일본의 사람들은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흥행한 원피스라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원피스란 그게 뭐 원피스 옷의 원피스가 아니라 그 한 조각이라고 원피스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만화의 작가가 역사상 만화책이 일본이 원조니까. 근데 그 원피스 작가가 세계 최고로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한국당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원피스에 빠져 사는 원피스가 지금 계속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돈을 일본에다 엄청 퍼주고 있는 만화 중에 하나인데 그 작가 그런데 일본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아래서 진실로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진실은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진실이시고 그래서 영어에서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정체성은 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실해야죠. 그 다 또 하나 5.18에 대해서 예? 그 5.18 했을 때 600명이지 내려왔는데 500명이 공수부대가 500명이나 사살을 다다다닥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두환 때 공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600명을 갑자기 타다닥 처단을 했는데 그 전두환 씨는 정말 그분 예? 그런 우리나라 전두환이 뭐 돈이 많이 있고 그것도 그 당시 정보원들하고 그 안기부 요원들하고 다 이 나라 지키려고 말할 수 없는 결국에는 우파 대통령은 뭐합니까? 나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박정희 이승만을 갖다가 독재 말하는데 북한 같은 그 완전 개돼지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있을 수 없는 그 완전 선동꾼이 저렇게 중고 옆에다가 끼고 나서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분이 박정희 같은 분이 이승만 같은 분이 남의 처를 막 가져갑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또 비리도 있지만 저 북한은 완전 진짜 개돼지 개쓰레기 돼지들이 됐어요. 입 밖에도 있을 수 없는 지랄이 벌어지고 북한이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예요. 돈만 있으면은 그냥 살인해도 뭐 강간해도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진짜 북한이 제일 그런. 근데 왜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을 따라갑니까? 민주당은 지금 다 민주당의 팻말이나 그런 게 다 북한에서 시작된 게 안 간다고. 예. 하여튼간 그 북한의 팻말로 민주당이 이렇게 드는 팻말 같은 거 다 국정원이 다 북한에서 하란 대로 한 거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경찰 선생님들도 수사권이 우리한테 왔어만 말하지 마시고 빨리 수사하십시오 좀. 예? 간첩을 때려잡읍시다 좀. 예. 감사합니다. 아들, 여기 MC를 보는 사람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 1, 2분 정도 딱 하고 사이만 보면 돼. 내 뜻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끝날 무렵에 내 뜻을 얘기하고, 또 우리 최 대표님 오래간만에 또 오셔서 난 저분의 또 정보를 듣고 싶고 우리 정화 씨 정보 듣고 싶고 돌아가면서 모두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르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 오래간만이고 그대의 뜻을 좀 들어봅시다. 제가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3주 정도,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3주 정도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통치자들 재산을 공개했는데 1위가 푸틴 260조, 2위가 북한의 김정은 6조 5천억, 3위가 도널드 트럼프 6조. 거기다 이제 자기 자산이니까 월급도 안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시진핑 1조 5천억. 예, 김정은이 재산이 6조 5천억. 이게 참 심각해.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당 국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국민들이 모르게 망하는 대한민국, 이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내용을 정리하다가 피곤해서 못하고 유튜브에 직접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든요.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평화로운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인데 왜 뉴스 한 줄 안 나왔다고요? 이재명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요? 그거 정치병자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쉽고 빠르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거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별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국민, 영법,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가지. 그리고 문제, 자유.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이 6가지를 전부 빼앗긴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의 오랜 주적들인 북한과 중국에게 말이죠. 북한과 중국은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2025년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앙상해진 팔과 다리를 방치하는 순간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가 근감소는 생명과 직결된 이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빼앗긴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꽤 오래전에 주권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어 왔으니까요. 부정선거로 인해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들은 뽑히지 않았고 엉뚱한 놈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역사와 증거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6.3대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만든 사이트로 중국과 좌파들의 부정선거 증거와 이재명이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부정선거의 주범은 당연하게도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국내 좌파들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선거를 조작해 좌파 정치인들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 뒤 좌파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며 대한민국 침략의 발판을 다졌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불리하고 중국과 북한 유리한 반대로 김대 지원 의 학교 혜택 정책의 간접 개정 반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김대중이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90년대 말 평화 통일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의 핵은 완성되지 못했을 테고요. 만약 좌파 대한민국 원흉들이 중국이 들이 지금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에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지도 못했겠죠. 네, 결국 우리는 부정선거를 잡지 못해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꼭두각시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왔던 것입니다. 소련의 옛서기장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좌파들은 늘 거짓과 선동으로 대중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왜냐면 투표 하나만 조작하면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들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러니 북한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점인 선거를 조작해 그동안 수많은 간첩 대통령들을 세워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망국의 원인이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로 인해 좌파를 매우 혐오합니다. 오직 소수의 국민들만이 좌파를 지지할 뿐이죠. 그러니 공정한 선거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좌파들은 북한과 중국의 힘을 빌려 선거를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좌파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역대 좌파 대통령들과 좌파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 이 모든 것은 사실 부정선거로 우리가 빼앗긴 주권들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중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선거 제도를 개편함은 물론 국가를 정상화하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세계 대한민국 공산화물이 지으려했습니다. 바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을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았고 그것이 중국의 가짜 투표지의 수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 덕분에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러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친 것입니다.
반대로 좌파들이 임기 내내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탄핵시키려 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나라가 중국에게 먹힐 것만 같아 계엄이라는 최광수로 많은 국민들을 계몽시켰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핑계로 탄핵을 당했고 급하게 치러진 6.3대선에서 중국과 좌파들은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계엄령과 부정선거 증거 목격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난 지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긴 중국은 이재명의 를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해 모르거나 음모론 취급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이들이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는데도 말이죠. 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거짓말들을 그대로 믿으니까요. 그러니 국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어나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선거란 없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중국과 북한은 또다시 내란 타령을 하며 부정선거로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킬 것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2027년 국민의힘 해체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 선거가 치러져선 결코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한 채 치러지는 선거는 오히려 좌파들에게 통치의 정당성만 부여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한 채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그것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더러 네 말을 믿으라는 거냐? 네 말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치자. 근데 왜 단 한 줄의 뉴스도 안 나오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리고 그 많은 좌파 대통령들이 집권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망했냐? 또다시 좌파들이 집권해도 대한민국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화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그렇게 멍청한 놈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만약을 대비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좌우 모든 정당들을 매수해놨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좌우 정당들은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분열시켜 진실은 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들의 거짓 정치쇼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좌우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오직 망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지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좌우 매국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중국에게 매수된 것이 좌우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물론 기업인들, 의료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언론과 연예인들 중에도 중국에 매수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대 카르텔에 윤 대통령 혼자서 외로이 맞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당장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관들조차 선관위 출신들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대한민국에서 누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지를요.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자,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 전부 다 부정선거 가담자들입니다. 이처럼 부정선거 카르텔이 거대하니 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들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여 부정선거 증거들이 드러났다고 해도 잘 막아왔고요. 어떻게?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말이죠. 중국의 언론 장악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언론사 대표, 기자, 앵커, 아나운서, PD 등을 돈과 권력, 보약, 미인계 등으로 매수한다. 그런 뒤 그들의 약점을 확보해 배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 두 번째, 언론사와 방송국에 중국 자본을 대고 투자에 좌지우지한다. 세 번째, 간첩들이 직접 좌편향된 언론사를 만들고 언론인들 중에 간첩들을 심어놓는다. 그리고 언론 노조를 설립해 언론 자체를 좌편향시킨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인들의 민족성 또한 노렸는데요. 한국인들은 남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권위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다수의 정치인들과 엘리트들 그리고 언론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 저들은 다수의 권위자들이니까요. 반대로 부정선거를 외치면 무시합니다. 왜? 이들은 소수요 권위자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국인들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애국 우파들을 언론과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극우, 음모론자 등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포기했습니다. 누가 권위자이고 다수인지를 떠나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기 귀찮으니 그저 권위와 다수의 의견만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주권을 빼앗겨 스스로 중국의 노예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언제 이렇게 망할까요? 중국과 우리의 주권을 뺏었으니 그 다음엔 무엇을 뺏어갈까요? 놀랍게도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 즉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넘어서 이 지구상에서 한국인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릴 계획을 두 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수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한국의 중국인을 이주시켜 한국인들을 중국인들로 택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총성 한 발 없이 손쉽게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덩달아 대한민국을 점령해도 한국인들이 사라졌으니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할 테고요. 그럼 중국은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전략을 이미 홍콩, 위구르, 티벳, 만주, 내몽골 등 여러 지역에서 실험했습니다. 이 5지역 모두 현재는 한족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찰과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 등 상류층을 전부 다 한족이 차지했죠. 이는 소수민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법으로 소수민족들을 통제 감시하려는 계획입니다. 또 한족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니 소수민족은 독립을 꾀하고 싶어도 주변에 한족들이 너무 많아 불가능하죠. 그 결과 위구르 남성들은 대부분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역과 장기 적출을 위한 장기 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구르 여성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성노예로 쓰이거나 한족 남자와 강제 결혼당했죠. 왜냐면 중국은 혼혈아를 낳아 소수민족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만주, 티벳, 내몽골도 비슷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민주당과 좌파들이 다문화 정책을 미는지를요. 결국 그렇게 만주족은 거의 다 사라졌고 내몽골엔 몽골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으며 티벳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중국 하층민들을 대거 유입시켜 중국인들이 홍콩 하층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 거대 자본과 통제로 홍콩 상류층을 해외로 탈출시켰죠. 그리곤 중국 자본가들이 홍콩 상류층의 빈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결국 홍콩은 위아래 양방향에서 중국인들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홍콩 시민들이 아무리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어도 패배하고 만 것이죠. 중국은 여러 민족들에게 사용한 이 모든 전략들을 정확히 한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한국인 인구수 줄이기. 혼인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라.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여성 단체를 적극 지원하라. 페미니즘은 겉으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이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성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수단이다. 행복한 여성들은 결코 페미니즘 따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불안과 불만족을 주입하라.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한국 남자들의 탓으로 돌려라. SNS와 연예인, 방송, 미디어 등을 통해 허영심을 끌어올려라. 결혼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라. 가부장제와 남아선호 사상 등 이전 세대가 겪었던 불합리들을 마치 2030 여성들의 문제인 것 마냥 풀려라. 네, 박사님,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시는데요. 임플란트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반감을 심고 고부 갈등을 유발하라. 여성들 스스로 아이를 낳는 행복, 가정이 주는 안정감을 저버리게 하라.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여 결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부추겨라. 그런 독신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국가와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에 괴리를 살 것이다. 중국 대표 부대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남녀 갈등을 유발하라. 미디어를 통해 이혼을 조장하고 비혼을 장려하라. 성소수자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이 양지로 나오게 하라. 학교에서 성소수자 및 성정체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 아이들이 성소수자가 되게 하고 성소수자도 괜찮다는 듯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하라. 이는 겉으로 보기엔 여성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여성들의 가사 노동시간을 줄여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성들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높여주어라. 이 또한 겉보기엔 여성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들을 문란하게 만들고 남자와 경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과 대립할 것이며 이 둘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갈등하고 경쟁하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성생활을 권장하여 문란하게 하라. 낙태와 피임을 쉽게 하라.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문란한 여자와는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을 문란하게 만들어 남성들의 결혼 욕구를 꺾어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사회 문제를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탓을 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남자들이 사회와 여성들에게 불만을 품게 하고 박탈감과 무기력을 느끼게 하라. 남자들이 더 이상 국가와 사회, 아내와 자식들에게 희생하지 않게 만들어라. 남성들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나라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대대로 남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나라를 구해왔다.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집값을 올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시작조차 어렵게 하라. 신혼부부들과 출산, 육아 혜택을 줄여라. 맞벌이를 조장하고 경력 단절 및 육아 휴직을 어렵게 하라. 초산 연령을 올려 아이를 낳더라도 여러 명을 낳지 못하게 하라.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깊어질수록 남성들은 국제 결혼을 찾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여성과의 국제 결혼으로 이어진다. 중국 여성들은 아이를 무조건 중국인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중국 여성들과 국제 결혼이 증가할수록 중국 정체성을 가졌지만 한국 국적자인 혼혈아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럼 한국인의 정체성은 점차 옅어지고 중국에게 충성하는 인구가 늘어나 대한민국은 20-30년 뒤면 자연스레 중국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보약을 유통시켜라. 한국 젊은이들을 보약에 중독시켜 그 어떤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 사회 참여 등을 못하게 하라. 이들이 보약에 중독될수록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사회는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마약 단속을 방해하라.
또 온갖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더러운 중국산 식품들을 한국에 유통시켜라. 그리고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금지시켜라. 저질 음식을 꾸준히 먹게 되면 암 발병률은 증가하고 기형아 출산은 늘어날 것이며 기대 수명 또한 줄어들 것이다. 덩달아 의료비가 증가해 가뜩이나 노령화가 심한 대한민국에 커다란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거기에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게 만들어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켜라.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의료 혜택이 줄어들수록 한국인들의 수명 또한 줄어들 것이다. 세대 갈등을 유발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착취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세대 간 혐오가 심해지면 서로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을 깨닫고 단결해 중국의 침략을 막아낼 것이다. 또 젊은이들의 삶이 안정되면 아이를 낳는다. 일자리, 연금, 세금, 집값, 세대 갈등으로 젊은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라. 둘째, 한국의 중국인들을 대량 이주시켜라. 이재명의 중국인 관광객 무제한 무비자 정책 등으로 중국 불법 체류자를 증가시켜라.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들을 대거 이민시켜라. 저들이 한국의 건설업이나 요양보호사, 배달업 같은 3D 업종을 전부 장악해 하층민들의 일자리를 전부 빼앗아라. 그렇게 한국 하층민들이 중산층이 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라. 그 후 중산층을 파괴하고 하층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라. 아이는 중산층이 가장 많이 낳는다. 하층민들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포퓰리즘에 기대게 되고 이는 좌파 정권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화교 혜택 정책을 남발해 화교들이 상류층을 차지하게 만들어라. 그리곤 빈부격차와 계급 갈등을 유발해 한국인들 스스로 한국인 부자들을 공격하게 만들어라. 부자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을 남발하라. 그렇게 한국인 부자들이 전부 다 해외로 떠나면 그 빈자리를 화교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럼 한국인들은 서로 싸우느라 위아래로 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먹히고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중국인들의 귀화가 쉽게 법을 만들어라. 다문화 혜택으로 가장한 중국인 정착 지원을 늘려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라. 중국인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정치인들은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중국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중국인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더 이상 부정선거를 저지를 필요도 없이 인구수만으로 중국과 좌파는 늘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럼 한국인들은 아무리 투표해도 인구수에 밀려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중국인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라. 대한민국의 영토도 빼앗아라. 중국인 노동자들을 노동력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지방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주시켜라. 양곡법을 통과시켜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라. 그렇게 중국인들이 지방에 터를 잡으면 아이를 낳아 인구수를 늘릴 것이다.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농촌으로 가지 않으니 지방의 노인들이 죽는 순간 지방은 중국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곤 중국인들이 지방의 땅과 자원들을 독차지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만들게 하라. 그럼 지역 정치인들과 경찰, 공무원들조차 중국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국인 거리를 여러 만들어라. 그렇게 중국인들이 지방과 중앙에서 동시에 한국 땅을 점령해 나가라. 중국의 거대 자본들을 투자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중국인들이 땅을 사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만들어라. 좌파 정치인들을 이용해 한국인들에게는 대출을 규제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라. 반면 중국인들은 중국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싼 집도 쉽게 살 수 있게 하라. 어차피 중국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은 중국 정부의 소유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중국인들이 건물주가 되고 한국인들은 중국인에게 월세를 내며 사는 노예국가로 만들어라.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한국인들은 평생 월세만 내느라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수월해질 것이다.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불법 구조물들을 마구 지어라. 어차피 좌파 정권들은 중국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라. 좌파 정치인들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원자력 기술을 퇴보시켜라. 친환경이란 명목으로 경제성 없는 싸구려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들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뒤덮어라. 그러면 내년 자연재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전력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방을 떠날 것이다. 그럼 그 빈자리를 중국인들로 채워 넣어라.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대한민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상승해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 같은 첨단 산업들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그럼 처음엔 싸게 팔아 중국산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라. 그런 뒤 가격을 높여 에너지를 무기화해 대한민국의 목줄을 채워라. 에너지가 없으면 미래 세대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한국인들은 영영 멍청이들로 살 것이며 감히 중국에게 대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노예들로 전락할 것이다. 자, 이제는 좀 감이 오시죠?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아직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가의 위기를 알린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부당한가요? 아직도 좌우 정치 논리에 갇혀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싶으신가요? 좌우도 나라가 있어야 좌우 아닌가요? 지금 중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인데 좌우 대립이 의미가 있나요? 나라부터 구해야 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한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우 정치 논리를 버리고 국민들끼리 단합하여 중국과 매국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빼앗긴 또 다른 세 가지 안보, 경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해안의 5천만 웅크린 호랑이들이여 일어나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시간 걸려. 제가 그러니까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새끼가 지금 중국 이 거기대로 다 이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돼가고 있네. 지금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전략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내용을 제가 그 컴퓨터 아래 한글로 쳐서 저쪽에 놓을 거고 요거를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안보, 경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들려드릴게요.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부정선거. 맞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제가 신효 형님, 이진호 형님, 우리 정조한 누님, 이수현 누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경제 또 하나 내가 까먹었는데 요거까지 정리를 해서 바로 들려드리고 또 A4 용지로 만들어서 자료에 올릴게요. 그거 이거 보면요 부정선거가 발생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예, 그 타이틀에 내용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읽으면요 머리가 마인드가 확 깨어나요. 이 내용은요 중도층도 확 깨어나요. 좌파 애들도 그랬구나 이건 가짜가 아니네 머리가 확 깨어난 자료입니다. 이걸 내가 찾느라 참 혼났어요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면 돼요. 예. 이 자료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루했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돼가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당의 홍보를 똑같이 돼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새빨간 간첩들이 난리를 치고 있네요. 지혜의 등불, 지혜의 등불, 지혜의 등불. 이거 자료 요거 보내드릴게요. 우리 성관이의 꽃 우리 여사님께서 예? 계좌도 문어 있어요? 폭발을 하나 성관이 한번 폭발해 주십시오. 성관이를 폭파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이게 모든 이 나라에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건 이 부정선거가 원형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26만 명이 가짜 투표를 했다고 미국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게 스마트 매트기로 이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부정선거가 돼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지금 저기가 수출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로 지금 있죠. 베네수엘라 거가 지금 온두라스에서 지금 그 부정선거 그거를 쓴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이게 우파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천만 표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딱 정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게 정지가 돼가지고 있죠. 투표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온두라스 이 정권놈이 먼저번에 똑같은 상황이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좌파를 했는데 우파가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우파 후보가 정지를 시켰어요. 투표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거를 알리러 간 사이 저기 그 온두라스 그 나라의 선관위가 있죠. 좌파 후보가 이겼다고 땅땅 쳐가지고 그것이 8년 동안 집권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선거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좌파놈들이 이 달콤한 맛을 보니까 거기에서 있죠. 태어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있죠. 전부 다 이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가 지금 있죠. 지금 어젠가 언제 보니까 이 정전이 됐다 하는데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지금 마두로를 잡아야 지금 있죠. 전 세계의 부정선거 이 카르텔이 밝혀진답니다. 근데 지금 마두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마약하고 있죠. 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저 미국 있죠. 정치권을 매수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있죠. 스파이를 심은 거예요. 미국 정치권에다가. 그래 마두로 돈을 받은 놈들이 이게 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다 새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감옥에 있는 마두로 밑에서 있던 적인 놈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게 스마트 매트기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부정선거에 이 마두로가 그걸로 개입을 했다고 다 폭로를 했어요. 지금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마두로를 잡아야 지금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선관의 노타 허철은 얘네들도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진답니다. 지금 이게 잡아야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있죠. 민주당하고 있죠. 국민의힘 얘네들이 있죠. 지금 윤 대통령한테 지금 있죠. 내란을 사과한다고 저것들 나와가지고 벌떼같이 숙이잖아요. 이놈들이 다 한패인 거예요. 이게 스파이고 더군다나. 그리고 이놈들이 다 지금 있죠. 뭔가에 있죠. 매수가 됐어요. 이거 약점이 있고 다 모든 이 중국이 있죠. 돈을 다 매수를 해요. 정신마다 캐나다 뭐 전 세계를 다 그래요. 매수를 가지고 정부를 빼내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매수가 되고 약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다 빨갱이 간첩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도대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국회를 해산시키고요. 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야 우리가 지금 있죠. 지금 아까 우리 치 대표님이 들려주셨잖아요. 지금 똑같이 제가 정확하게 제가하고 있어요. 이 지금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있죠. 지금. 그리고 이 박나래 얘 있죠. 지금 있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의사가 내몽고 저기 중국 출신 그 여자가 교수랍니다. 근데 의사 면허가 있다는데 그것도 없대요.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불법 적인 거예요. 불법으로 의사 행동을 하고 당겼기 때문에 이거는 있죠. 그래서 지금 있죠.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SNS를 싹 다 지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있죠. 이 박나래 얘도 있죠. 지금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정치권 보면은 이 중국계들이 다 지금 있죠. 사방팔방 발이 뻗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더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더 나오는데 연예계도 있죠. 엄청 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다 관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죠. 더군다나 있죠.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내란 혐의로 해가지고 개딸들이 저기 그것들이 고소해가지고 입건 된 거 알고 계시죠? 공수처에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4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4건이 지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잖아요. 지금 내란 재판부 그거를 만드는데 있죠. 우리 윤 대통령이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무죄로 나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무죄가 나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있죠. 더군다나 민변 있잖아요. 민변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무연 소지가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도 있죠. 이것들이 지금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거의 나라를 있죠. 아작을 내려고 눈까지 돌아버렸어요. 미쳤어요. 이 빨갱이 새끼들.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시킨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있죠.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간첩 나라 있죠. 다 내준 거예요. 이제 간첩이. 이제는 이게 있죠.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지금 이 보안법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안법이 없어지면 끝나요. 우리나라는. 인정. 이 나라가 있죠. 더 이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은 있죠.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 정권을 끌어내고 이름들을 다 해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있죠.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앞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거밖에 우리는 그게 정답입니다. 더 이상은 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있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사는 데 있죠. 이게 더 이상은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우쳐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시입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또 압박시 들어가십시다. 네, 우리 식사하러 가주세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부장 TV 검색창에 KIMBUJANG TV 치시면 우리 김부장 TV 나옵니다. 우리 김부장님 여기서 가장 수고 많으신 우리 이렇게 우리 서버가의 우리 가장 착하신 선생님인데 우리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 50명이 넘어가야지 라이브가 재생되는데 우리 이제 방학도 되고 우리 애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24시간 농성도 할 청년들이 있을 거고 해서 보안상 라이브를 계속 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장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저 검색창에 골뱅이 치시고 김부장 영어로 KIM 부장 TV 여기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우리 50명 넘어가야지. 예, 여기서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농성합니다. 우리 애국 우파 청년들이 깨어있는 청년들이 농성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김부장 TV 구독해주세요. 예,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 김부장 TV 김부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신데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장 TV 여기 항상 여기 서버가에서 여기 천막과 모든 거 관리해 주시고 우리 천대장님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김부장님, 이 검색해서 김부장 TV 구독해 주세요. 이따가 압박 시위할 때 저기 많은 시청자분들 있는데 우리 김부장 TV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 성관이 여기 서버가 회원이시고 우리 성관이 농성 집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보안상 24시간 라이브를 켜놓으면은 이 좋습니다. 우리 천대장님도 그때 라이브가 잘 찍혀가지고 증거가 저 경찰이 과도하게 천대장님을 차 쪽으로 밀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 김부장 TV 구독해 주세요. 우리 김부장 TV. 예 이제 대학생들이 이
중앙선관위 서버 까라고 방학 때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라이브를 켜놓으면은 보안상도 좋고 또 전국적으로 또 송출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 중앙선관위 서버과 우리 장재원 박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미국에 많은 전달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여기 저희 집회를 작지만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오셔서 예?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부장TV 검색해서 김부장TV 하면은 잘 안 떠요. 골뱅이 김부장TV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위 상단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골뱅이 누르셔서 김부장TV. 유튜브 명은 위에 보이듯이 김부장 소문자 TV,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그 주소 유튜브 www.youtube.com/골뱅이 김부장TV 하시면 되는데,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부장 KIMBUJANG 이것으로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압박 시위 들어갑니다. 5시 50분부터 압박 시위 들어갑니다. 구독해 주세요. 예. 우리 갈게요. 잠깐만. 예. 김부장 TV. 예.